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의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 다르게 하는 조초고요. 우리 지머크 조초의 탑 세트, 몸 좋아지고 단기간에 근육 빨리 만들고 싶다, 지머크에서 만원대의 조초 프로그램 탑 세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하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이벤트를 또 시작을 해요. 닭가슴살, 돼지고기, 돼지 뒷다리살, 지방 많이 적은 거 그래서 세일하니까 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UFC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이제 바로 여러분들하고 뭐 질문 이런 것도 좀 주고받고, 제가 이제 배가 고파요. 지금 대회 또 이제 지금 4주 안 남았거든. 26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이어트가 좀 빡세져서 배가 고프고, 이래서 우리 브라더들하고 좀 이게 얘기도 좀 하고 농담도 좀 하고 재밌게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 덕앤 피그들이 조초님들 그만두라고 고사 지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잘 살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잘 돼요. 근데 내 친구가 잘 돼. 그럼 박수 쳐준다니까? 근데 내가 못 살아. 내가 힘들게 살고 행복하지 않아. 근데 친구가 잘 돼. 그럼 배 아파요. 뭔지 아냐? 사람 본능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나도 이런 걸 보면은 나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러는 애들의 좀 이렇게 인생을 봐요. 그럼 돈도 못 벌고 인생 힘들게 살고.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힘들게 살게끔 만들어놔. 그러니까 자기한테 리밋을 걸어놔요. 조초 네가 뭔데? 키가 169밖에 안 되는데 무슨 피지크 대회를 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머리가 큰 애가 어떻게 프로 대회에서 5등 안에 입상을 하지? 어떻게 결혼을 했지? 왜 나보다 돈을 8배, 10배, 20배를 더 잘 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못 견디는 거야. 나는 조초보다 키가 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키가 크다, 난쟁이가 아니다. 근데 뭐랄까, 자기 발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하나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발전을 하고. 솔직히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장애물 이런 거 다 존재해요. 나도 나만의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장애물이 있고, 갖고 태어난 게 있고, 가지고 못하게 가지고 못 가지고 태어난 게 있는 건데, 그 못 가진 것만 바라보고 살아갖고 자기가 그걸 정해놔. 아, 나는 부모가 가난해서 안 돼.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나는 못생겨서 안 돼. 이거를 본인이 안 된다고 정해놓고 남이 자기보다 안 좋은 조건에서 잘 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을 하고 싫어해야지 어때? 내가 바뀔 필요가 없겠죠. 한 달에 40만원짜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래곤 슬레이어인데, 저랑 와이프랑 이제 멤버십을 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건 아끼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40만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이러겠지만은, 와이프랑 저랑 둘이 같이 해서 40이니까 1인당 한 20만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그 돈은 내가 거기서 더 벌잖아. 그러니까 컨텐츠를 찍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조회수가 나가서 돈을 받고 이제 이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0만원 투자를 했다, 와이프랑 같이 다니려고. 그럼 내가 그걸로 해서 그 벌어서 돌아오는 건 5배가 넘잖아. 그 무슨 말인지가 가지. 그래서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운동이란, 나는 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내가 그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더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로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이 오히려 비싼 데는 미국보다 기구 좋음. 그러니까 한국은요, 가성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 있으면은 한국 사는 게 더 좋은 게, 한국이라는 곳이 자본주의의 진짜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돈 있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저 돈을 진짜 좀,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음식점 가면 대우받고 싶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잖아. 한국에서 대우받는 그 급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 이제 오마카세를 갔거든, 가족들하고. 1인당 한 10만원씩 나와요. 10만원, 12만원 나왔나? 뭐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오마카세 치고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쵸? 근데 가니까는 막 대우가 아주머니께서 막 장난 아니야. 그리고 팁도 어때? 차비로 쓰세요. 한 3만원 드려. 야, 그러면은 막 반찬 그냥 막 무한 리필 해주시고 막 엄청 잘해주셔. 필요한 거 다 챙겨주시고. 미국이라는 곳은 봐봐, 내 오마카세 가, 와이프랑 나랑. 둘이서 좀 분위기 좀 잡자. 자, 1인당 한 30만원 내요. 그렇지. 자, 입장료 30만원. 자, 팁 15%를 따로 내야 돼. 그럼 입장료 30만원 내고 4만 5천원을 또 팁으로 내요. 이해 갔지?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짜리 밥이 1인당 35만 원이 된 거야. 그럼 와이프랑 나랑 가서 7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싼 데 가면 서비스는 괜찮아. 근데 한국만큼은 아니라는 거야. 한국만큼의 그 가성비가 안 나오고 대우라든가 돈을 썼을 때의 대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한국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그 개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너무 큰 개입은 안 해.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냅두고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자리가 잡혀요. 미국은 경쟁이 낮아요. 그리고 얘네들 마인드가 어떠냐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짜장면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옆집에서 짜장면을 뭐 쟁반 짜장을 10,000원에 팔아. 우린 9,000원에 팔자. 우리 8,500원에 팔자. 이제 이러잖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아 이게.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지. 맛있는 음식을 더 저렴하게 경쟁이 붙으니까. 미국 애들은 옆에 애가 짜장면을 2만 원에 팔아요. 2만 원에 팔면 새로운 집이 생긴다? 근데 얘네들은 그 2만 원이면 조금 더 싸게 팔아도 되잖아. 인테리어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꾼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 짜장면을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에 팔아. 근데 얘네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마인드는 무조건 저렴한 거 가자 이게 아니고 내가 분위기 좋고 요런 것도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커피가 막 비싸다 그러잖아. 무슨 커피 한 잔에 무슨 6,000원씩 주고 먹어요. 사치지. 아메리카노가 무슨 5,000원, 6,000원씩 이러는데 미국 애들은 마인드는 이거다. 스타벅스를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면 대기업이고 똑같고 체인이고 별로야. 작은 동네 커피숍에 가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동네 커피숍 가면 아메리카노 얼마에 팔아? 1,500원, 2,000원 이렇게 팔잖아. 메가 커피랑 급을 맞춰서.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파냐면 커피 한 잔에 10,000원, 12,00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미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때? 그럴 바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지 이러고 스타벅스 간다고. 미국 애들은 어떠냐면 그래도 우리가 작은 그 사업을 우리가 응원해 주는 거다. 작은 회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줄을 서요.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커피가. 그러니까 이게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이런 소규모의 카페가 붙어요. 스타벅스랑 소규모 카페랑 붙으면 소규모 카페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야. 굳이 대기업하고 가격 경쟁 안 해도 되고 자기들만의 그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야. 커피 한 잔에 10,000원씩 주고 먹을 수 있는 12,000원 주고 편안하게 와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조금 시장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좀 이렇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난 솔직히 대기업 좋아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BJS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JS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TGIF 있죠. TGIF 있고 뭐 또 그 체인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미국 전형적인 뭐 치즈케이크 팩토리 이런 건 들어보셨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 좋아해. 왜냐면 내가 가격 대비상 분위기상 했을 때 음식까지 다 따졌을 때 10점 만점에 최소 다 7점 8점씩 나와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뉴욕에 가든 뭐 텍사스에 가든 어딜 가든 가격이 동일하고 어때? 내가 정확하게 뭘 먹을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가는 걸 좋아해. 그럼 우리 미국에서 자라고 태어난 와이프는 체인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가 약간 작은 규모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가자.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미국 애들은 이래요. 기국값만 3, 5억 깔아도 회원권 연 100만 원도 못 받는 서울.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 주변에서 헬스장 하는 친구들이지만 4명 정도 돼요. 4명 정도 되는데 얘네가 한 달에 순이익 버는 게 적게 버는 애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많이 버는 친구가 한 5천에서 6천만 원 벌어요. 월에.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미국 애들은 머신 브랜드에 큰 관심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큰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분위기라든가 얘네들은 그런 작은 헬스장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무조건 대형 헬스장 크고 평수 크고 기구 최신에다가 돈 얼마 썼고 인테리어 얼마 썼고 이건데, 미국에서 내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어. 올드스쿨 헬스장인데 농담하는 게 아니고 고무 바닥이 움직여요. 바닥이 움직이고 바닥에 금가 있고 덤벨에 먼지 쌓여 있고 회원이 800명이야.
한국으로 따지면 150평 정도 규모의 회원이 800명인데 얘네 멤버십이 10만 원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그만의 색깔이 있고 헬스장만의 색깔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얘네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무조건 세핑에 막 삐까뻔쩍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헬스장의 문화라든가 작은 헬스장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에서 플라넷 피트니스라든가 뭐 24hour 피트니스 이런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들이잖아. 얘네 멤버십이 싼 곳은 2만 원, 비싼 거는 5만 원, 6만 원 해요. 근데 그런 데를 안 다니고 작고 그 다음에 어때 뭐 올드스쿨이라든가 보디빌딩 전용적인 그런 헬스장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는 돈이 그 헬스장의 가격보다 멤버십이 3배 비싸도 얘네들은 거기를 더 선호한다는 거지. 자, 이거 재밌는 얘기. 자, 미국 PT 시장이 한국이랑 양상이 다르지. 몸을 만들어주는 사람보다는 개인 건강 코치라는 개념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P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제 그런데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헬스라는 거는요.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다른 게 한국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미국은 어떤 마인드냐면 헬스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누구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봤고 벤치프레스 해봤고 미국의 성인 남자 80% 이상이 벤치프레스 한 번씩은 해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 운동부였어. 자연스럽게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헬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접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배운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적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미국 내에 한국인 PT 가르치는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PT를 원해.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미국 사는 한국인들이 PT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PT 받는 애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보통 나이대가 이제 한 40대가 돼요. 이제 30대 중후반 40대가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집이 잘 살아. 그래서 시간당 80불, 100불 내는 게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세로 따지면 2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한국 물가 그냥 2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쌀국수가 3만 원인 곳이니까. 이해가 갔죠? 3배지 음식은.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그 정도로 내가 1시간을 해서 일주일에 3번, 4번, 많게는 5번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한 달에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 많게는 뭐 1억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PT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왜냐하면 PT를 해서 뭐 몸을 좋아지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귀찮아. 내가 가야게끔 만들어주고 와서 나 동기부여해주고 무게 움직여주고 약간 이제 그런 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PT 시장이야 미국 내에서는. 그럼 헬스장 가면 한국보다 빌런이 더 많겠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양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한국 헬스장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인사 같은 경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이제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분위기가 운동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도서관 분위기 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 헬스장이 좋거든. 애새끼들이 소리 지르고 있고 덤벨 던지고 나는 이게 좀 잘 맞아.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헬스장이 1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고의로 던지는 게 아니면 얘네들은 그게 솔직히 그게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부상을 언제 당해? 무게를 위로 올릴 때, 무게를 아래로 내릴 때 이때 부상을 제일 많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올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올린다지만 내릴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해서 더 이상 올릴 힘이 없어. 땅에 살짝 떨구는 거야. 한국은 헬스장이 막 4층, 5층, 7층 이러니까 어때? 아래가 씨발 독서실이야. 올라와요. 그러니까 던지지 못하고 운동이 안 되잖아. 아니 나는 그래서 미국이 좋다니까. 내가 렉프를 하는데 땅 들고 땅 이게 이 맛에 헬스하는 건데 내가 씨발 한국 처음 갔을 때야. 내가 아직도 기억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대학 입학하고였나? 그리고 이제 한국 헬스장은 내가 다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가서 씨발 렉풀 하려고 땅 하니까 헬스장 관장님이 와갖고 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렉풀이요 이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면 어떻게? 그리고 바로 전화 오더라. 독서실. 우리 4층이었거든? 발곡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의정부에서 3층 독서실에서 전화가 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망난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아. 미국에서 헬스하는 게 좋다고. 여기서는 어때? 땅땅 소리 내고 씨발 팍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무게 던지고 아니 이 맛에 운동하는 거 아니야? 중량 치고 이러면서 내가 씨발 50kg로 숄더 프레스 하고 있으면 옆에서 니고커 형 60kg로 자세 잡고 숄더 프레스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 씨발 이 맛에 운동하는 거지. 한국에 가면은 씨발 내가 이상한 놈이야. 나만 중량 쳐. 옆에 애들은 씨발 깔짝깔짝거리고 핸드폰 보고 덤벨 핑크 덤벨 갖다가 사리에 500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그게 좀 다르지. 그러니까 뭔지 알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 이 냄새가. 자, 키토제닉 식단이 지방 감량에 좋다고 하는데 커팅할 때 키토제닉으로 탄수 비율 줄이고 지방 많이 섭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키토제닉 이제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탄단지고 뭐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몇 칼로리를 태우고 몇 칼로리를 먹냐가 기본이에요.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 자, 두 번째, 키토 다이어트가 효과가 좋은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는 시작하는 동시에 2kg, 3kg씩 빠지거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내가 순수 지방 1kg을 빼려면 내가 먹는 양보다 6,000칼로리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 그러니까 3,000칼로리에 0.5kg 잡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대사량 플러스 뭐 유산소하고 뭐하고 해갖고 음식을 적게 먹었을 때 뭐 하루에 500칼로리 적게씩 먹는다. 그럼 일주일이 지나도 1kg가 안 빠져요. 그만큼 살 빼는 게 힘든 거야. 이거 알게 되면. 근데 내가 하루 만에 2kg, 3kg가 빠졌다. 그게 살이겠어요? 뭐겠어요? 탄수화물 수분이에요. 내가 쌀밥에 200g을 먹잖아. 그러니까 쌀밥 200g이라는 게 아니고 자 탄수화물 쌀밥 200g에 탄수화물이 60g 정도 들어있거든. 곱하기 4가 수분 잡혀요. 그럼 60g이니까 수분 240ml가 수분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쌀을 한 공기 먹어서 몸무게가 올라간 게 아니고 음식 자체에 무게가 있잖아. 거기다 물을 마시잖아. 그럼 거기 수분이 잡힌다고. 그럼 그게 몸에 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라고. 이해가 갔죠? 키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탄수화물 안 먹고 1일 지나면 수분이 싹 빠져요. 잡혔던 것들이. 수분이 잡힐 일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와, 살 빠졌어. 살 빠진 게 아니고 수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같이 운동하는 사람이나 뭐 탄수화물 400g, 500g 먹는 거지. 그렇잖아. 일반인이 그렇게 먹으면 살찌죠. 당뇨 걸리죠. 나갈 곳이 없는데, 에너지를 쓸 곳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밥 먹으면 돼. 밥.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흰 쌀밥을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아침에 스타벅스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 마시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중간에 빵 주워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지 쌀밥이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야. 봐봐, 비만인 걸 봐봐.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보면 식단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결론은 칼로리 인하고 아웃이잖아. 쌀밥 먹고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루 3끼 먹고 살찔 수 있는 식단이 아니야. 한국 음식 식단을 보면은 전통적인 식단, 김치, 밥, 찌개, 그 다음에 뭐 생선 이렇게 먹고 했을 때 끼니당 많이 먹어봤자 800칼로리라고. 700칼로리, 800칼로리에 3끼 먹으면 얼마야? 2100칼로리, 2400칼로리, 배도 안 고프고, 그리고 밖에 주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다니고 아니면 나가서 농사 짓고 이러고.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는 그게 됐던 거야. 근데 지금은 뭐냐면 너무 쉽게 음식을 먹고 제과, 뭐 빵집이라든가 빵 좋아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칼로리 자체가 늘어서 그래.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싶다? 칼로리만 보세요. 탄단지를 골고루 먹으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 키토 다이어트가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봐봐, 탄수화물 자체를 잘라내 버리니까 이 칼로리 들어오는 게 줄어버리죠. 처음에 수분 빼는 거 제외하고 수분 제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계산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난 지방하고 단백질만 먹어. 이러니까 칼로리가 줄 수밖에 없겠지. 내가 제한을 두잖아. 빵을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탄수화물 있는데 키토 다이어트인데 빵을 어떻게 먹어? 근데 이거랑 똑같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다? 하루 3끼 먹으면 돼요. 유산소 좀 하고 걷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면 키토 다이어트의 단점은 뭐냐면
탄수화물에 민감해지거든.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가서 외식 한번 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키토 다이어트를 좀 했어. 살 10kg 빠졌어. 12kg 빠졌어. 나가서 오랜만에 감자탕에 밥 말아 먹고 왔어. 아니 뭐 순대국밥에 밥 말아 먹고 왔어. 집에 딱 오고 자고 일어났는데 4kg 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좀 지킬 수 있는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식단이라는 것도 다이어트도 그렇고 우리가 짧게 빼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한 거 먹으면서 하루 3끼 뭐 몇 끼 먹는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탄단지 골고루 먹고 칼로리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 나왔네. 지금 저 인터뷰 이제 나올 때 됐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은 이제 그 받았고 시민권이 이제 결혼하고 한 3년 뒤에 결혼하고 4년 뒤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주권 나고 3년 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고마운 게 뭔 줄 아냐? 내 서류 작업 이런 거 우리 와이프가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 이제 잡혔어. 한 몇 달 전에 속도 위반으로 잡혀갖고 나 이제 법원 가야 되거든. 그것도 와이프가 변호사 선임하고 다 끝냈어 일 처리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와이프가 고마운 게 우리 와이프가 내 매니저고 우리 와이프가 내 비즈니스 파트너고 우리 와이프가 내 와이프고.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와이프라는 이 사람이 거의 한 진짜 이 뭐라 그러냐 한 8명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러니까 뭔지 알지? 그리고 나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이제 미국이라는 곳이 내가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현지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서 태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영향이 되게 커요. 가끔씩 나 전화하기 싫거든. 아 씨발 은행 업무에 적같잖아. 그럼 와이프가 전화하면은 이제 나 매니저라 그러면서 이렇게 잘 해줘요 다. 뭐 은행에서 통장 열고 사업 개설하고 이러는 것도 와이프가 다 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큰 것들만 처리하고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약간 이런 게 있어. 와이프랑 나랑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서로 잘하는 거 하자. 그러니까 서로 못하는 거 지적하지 말고 잘해서 못하는 거 돈으로 메꾸자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메꾸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청소를 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둘 다 청소하는 걸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해. 그런 쪽에. 난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설거지는 내가 해. 그러니까 청소도 와이프가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다. 나는 이제 빨래 개는 거 진짜 개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빨래 개는 게 싫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빨래 개는 거 좋아해. 그래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빨래하고 대신 와이프는 설거지하는 걸 죽어도 싫어해. 내가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는 스트레스가 없어. 하기 싫은 걸 안 해. 그리고 대청소는 누가 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람을 써요. 그냥 30만 원 집 한번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큰 돈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어떻게 벌려고 생각을 하는 거.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제 그 자본으로 메꾸고, 예를 들면 편집도 편집자가 있잖아. 그럼 나는 이제 그거를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내 시간이 굳잖아. 그럼 나는 다른 쪽으로 또 돈 벌 방법을 찾고 스폰서 찾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든 걸 다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 돈을 쓰면 되고 잘하는 거 진짜 하나 집중해서 우리 서로 잘하는 것만 하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화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이프 진짜 와이프 잘 만났죠. 그러니까 엄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 뭐라 그러냐. 엄마는 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 하는 건데, 와이프랑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특히 결혼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주는 게 없으면서.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기브 앤 테이크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나처럼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버는 걸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고 와이프가 관리하고 내조는 와이프가 하고 내가 사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통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우리가 되게 잘 맞는 게 뭐냐면 남자가 사냥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여자가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찐 행복, 여성의 행복 속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을 가꿀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본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행복할 때는 어디서 나오냐면 밖에서 사냥하고 집에 먹이 갖다 주고 가족을 먹여 살릴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임무를 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임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불행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뭐 사람마다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페미니즘이 역대급 사귄 게 뭐냐면
원래 여자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여자들이 직업을 갖지 않았을 때였어요. 집에서 가정일 하고 이제 일했을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 정부에서 이제 짱구를 굴려서, 미국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고, 그 미국에서 이제 정부가 짱구를 굴린 게 어떻게 하면 이 새끼들 세금 더 거둘까 이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게 페미니즘. 그 뭔지 아냐?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성들도 꿈을 쫓아 달려야 돼요. 집에서 애 키우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애를 키워? 여러분 남자랑 동일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그거에서 빠져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 그 소수가 있어요. 자기 커리어 되게 중요시 여기고 나가서 일하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그 커리어를 되게 중요시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대체적인 여성분들이 진짜 행복감을 느낄 때는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내조를 할 때 그 애기 키우고 집을 가꾸고 이러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혼은 팀워크고, 아까 그 JSC가 말한 것 같이 팀워크고,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거 집중하고,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게 내 저거잖아요. 장점이잖아. 좋아하는 거하고 꿈을 쫓아 달리면서 돈 벌고 와이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와이프 일 너무 많이, 얘는 대신 와이프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밖에서 직장 다닐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와이프가 나한테 그때 한번, 내가 언제 되게 감동받았냐면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은퇴한 사람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유튜브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면서 수익 생활을 하니까 자기는 그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고맙다라고 그 말을 해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 남자로서 내 와이프를 책임지고 내 먹여 살리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나는 이제 그 아버지가 한 걸 보고 자라면서 난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남자가 버는 거고 여자가 집에서 내조를 하는 거고 당연히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와이프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어렵게 자랐어. 어렸을 때부터 서빙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학비 자기가 내고 자기가 학자 그 대출 갚고 힘들게 좀 살았지. 우리 와이프는 하루에 대학을 못 갔던 게 돈을 벌어야 돼서 대학을 못 갔었고, 이제 막 이런 것도 많았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군대도 가게 된 거고, 이제 이런 건데 자기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삶이 나를 만나고부터 그렇게 풀렸다라고 얘기하기 난 고맙죠. 오히려 나는 쉐라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되게 필요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초 밥 먹을 시간인데 슬슬 갈 거고, 오늘 어때? 그 라이브가 좀 이렇게 레이지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좀 훈훈하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일단 마지막으로 나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게 조초야. 대신에 나는 통수 안 치고 뒤에서 딴 얘기 안 해. 그냥 이게 나야. 이게 나라는 사람이라고. 내가 뭐 팬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던 게 이해 갔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씨발 만나면 그냥 브라더 이러고, 형 오늘 운동 뭐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약간 이제 그런 과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뭐라 그러냐, 뭐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안 좋게 생각하면 뭐 어쩌겠냐, 본인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고, 이 뭐라 그러냐, 씨발 편집하고 뭐 착한 척 이거 씨발 이래갖고 행복하겠냐? 뭔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 브라더들도 내가 느낀 거는 그래. 나는 내 자신을 표출하고부터 내 인생의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옛날에 굽신굽신 거리면서 아이고 맞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님 말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존나게 행복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닐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러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나 이상한 놈이에요. 나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내가 하는 사고방식이라든가 말을 했을 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지 않고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나는 내 자신을 그대로 이상한 대로 표출하고부터 나는 진짜 행복해요. 그 뒤로부터 그냥 내 자신이 되고 착한 척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내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 정치적 관념을 얘기할 수 있고, 난 이게 좋아. 남이 씨바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 알바가 아니에요. 왜? 아니 남인데 나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느낀 거는, 왜 내가 여태까지 얘네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짜치게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지 알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야 브라더,
야, 네 와이프가 브라더 멋있대. 그럼 된 거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잘 보여서 뭐해? 와이프한테만 잘 보이면 돼.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이 사람들만 잘 챙겨주면 되지. 내가 왜 나랑 한 번 보고 말 사람을 걱정하고 굴고 사냐, 피곤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브라더 인생 살아. 우리 브라더 시스터 인생 살고 남 생각하지 말고 이거 씨야 백날 해봤자 어차피 내가 말했지. 100명이 있으면요 내가 공자고 예수님이어도요 10명은 나 싫어해요. 저 새끼가 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불행해서 싫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옆에 있어줘도 여러분들 욕먹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게 바라는 거고 행복한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브라더들 시스터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래야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 내가 불행하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 말 듣지 말고 뭐 남이 뭐 저한테 뭐 얼굴이 어쩌네 키가 씨발 신경 쓰지 마. 인생 사는데 하나 도움 안 돼.